오파츠 수정해골의 진실. 1927년 탐험가였던 FA 미첼 헤지스와 마침 17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그녀의 양녀인 안나는 마야 문명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루바 안탄이라는 고대 도시의 재단 아래에서 빛나는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파츠를 대표하는 수정해골, 즉 크리스털 스컬이었습니다. 높이 약 13cm, 5kg의 무게의 이 수정해골은 안나가 1970년 휴렛 패커드사에 감정 의뢰를 해서 두개골과 아래턱이 하나의 같은 수정에서 만들어졌고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HP 자사의 잡지인 메저를 통해서 이 수정해골을 공구 없이 만들려면 3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안나에게서 발견된 수정해골은 현대 가공 기술과 첨단 기술로도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구 사용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이 수정해골이야말로 마야 문명이 초고대 문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대표적인 오파츠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원주민의 전설인 세계에는 총 13개의 수정해골이 존재하고 모두 모이게 되면 인류의 기원, 목적, 운명에 관한 정보, 그리고 생명과 인류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알 수 있으며 세계를 구원하게 된다는 이야기 속에 13개 수정해골 중에 하나라는 평가와 함께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 전설은 수정해골 13개가 모두 모이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든지 지구가 종말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를 막아준다는 식의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본래는 위와 같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에게 전해지던 것이 맞습니다. 수정해골은 정말 전설과 같은 것일까요? 수정해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 안나의 수정해골이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수정해골 중 가장 유명세가 있고 그 발굴지에도 의미가 있는 수정해골의 대명사적 존재인 이 안나의 수정해골.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1927년 FA 미첼 헤지스가 그의 일행들과 탐험 시에 찍은 사진들에 당연히 비치고 있어야 할 안나의 모습이 보이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으며 해당 탐험의 대발견이라 할 수 있는 수정해골의 사진 또한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탐험의 주요 멤버였던 토마스 겐 박사가 1931년 출판했던 마야의 역사라는 책에서도 안나의 이름과 수정해골에 관한 기술이 일절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루바 안탄에서 발굴 조사를 시행한 후 이 유적의 전모를 해설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 노먼 허먼드 박사도 모든 문서 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루바 안탄 현지에 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라는 것을 단언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1927년 자신의 17번째 생일날 이 수정해골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실은 헤지스 일행은 1926년 탐험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비록 안나의 발견담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으로 보인다고 해도 실제로 수정해골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물을 그녀가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가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전문가인 조 니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1943년 시드니 반이라고 하는 미술상이 안나의 수정해골이라 알려진 이 수정해골을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내놨으나 자신이 희망하던 가격에 팔리지 않자 자신이 직접 낙찰해 되사버렸고 이후 1944년 안나가 400파운드의 가격으로 이를 매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런던 박물관의 기록에도 남아있어 안나도 이곳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자 아버지의 비 때문에 수정해골을 맡기게 되었는데
팔리게 될 것 같아 당황해서 되사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하게 되지만 1936년 당시 대부호였던 FA 미첼 헤지스가 죽으면서 그녀에게 온전히 모든 유산이 양도된 사실로 미루어 이 변명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되었든 HP사에서 분석했던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설과 같이 1970년대에 HP사가 분석한 것은 후에 살이 많이 붙었다 치더라도 그 감정 결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안나의 수정해골은 사실 HP사 외에도 또 다른 이로부터 분석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1980년 미국의 프랭크 돌랜드는 안나로부터 6년간의 계약을 맺고 이 수정해골을 빌리게 되어 조사한 결과 수정해골의 치아 부분 표면에 기계를 사용해 닦은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이때 조사에 참여한 안나의 수정해골의 진실을 최초로 폭로했었던 노먼 허먼드는 머리 부분과 턱의 부분에 열려있는 못구멍은 분명히 금속 드릴을 사용해 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에 이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수정해골은 금속 공구를 사용해 만들어진 현대의 수정해골이거나 만약 안나의 말대로 수정해골이 마야 유적의 재단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 맞다면 당시 고대의 마야 문명에선 현대 우리처럼 태연히 금속 공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프랭크 돌랜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수정해골은 먼저 고대 바빌로니아에 솜씨 좋은 이집트 직공들에 의해서 성형 가공되었다는 가설을 내세우기에 이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고대에서 아름다운 모형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법인 아밥 박리 방법으로 수정을 조각해 깎았고 주로 돌이나 쇠붙이, 보석,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하는 연마를 하다가 훨씬 나중이 되어서 아래턱 부분이 떼어내지자 한층 더 날카롭게 조각하며 기계의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고 싶지 않은 진실보다 보고 싶은 진실이 필요했던 안나의 수정해골은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일대기 같은 삶으로 안나를 포장하며 엄청난 유명세와 각종 점술 그리고 치료술에서도 인기를 끌었음은 물론 오파츠를 다룬 책 등에서 다양하게 살이 붙은 이야기와 함께 HP4만의 분석 결과만이 세간에 알려지며 거장으로 불리는 이의 영화 소재가 되는 등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외에 발견되었던 다른 수정해골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스컬이라 불리우는 플로리다 거주의 네덜란드인 조키 반 디튼이 소유한 수정해골. 두개골과 안구 부분의 크기 때문에 외계인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이티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전설의 13개 수정해골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이 수정해골은 사실 로스앤젤레스의 딜러에게서 입수한 것입니다. 마야 수정해골과 자수정해골. 마야의 신관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이름 붙여진 마야 수정해골과 보라색의 서경을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수정해골이라 이름 붙여진 이 두 해골은 1912년 과테말라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탄생 배경과 발견지 모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공개되었다가 1988년 후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서경을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만 그 보라색인 이유는 불순물로서 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불순물인 철은 함유량에 의해서 보라색부터 핑크색까지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 역시나 불순물로서 철을 포함하고 있는 핑크색을 띠고 있는 로즈 스컬. 이 수정해골은 안나의 수정해골보다 조금 크며 턱은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경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그 증거는 없습니다. 맥스 스컬이라 이름 붙여진 이 수정해골은
텍사스주 휴스턴 거주의 조한 팍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녀에 의하면 1973년 알고 지내던 자칭 힐러가 1980년 사망 시에 양도받은 것이라 하며 발견 장소는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의 무덤인 것 같고 수정해골 스스로 텔레파시로 자신의 이름을 맥스라 자칭했다고 주장하지만 중미 기원의 과테말라에서 발견된 맥스가 왜 미국 이름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저주의 해골이라 불리게 된 이 수정해골은 인간의 두개골보다 크며 14kg의 무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유자에게 거듭된 불행을 내리고 결국 자살로 몰았다는 이유로 이름 지어졌죠. 한편 그 소유자의 변호사로부터 기증된 이 수정해골과 관련해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불행하게 된다는 괴담이 퍼져 있지만 이 수정해골을 매일 연구해온 제인 윌시 박사는 아무것도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느긋하게 대답합니다. 1966년 시행된 영국 박물관의 분석에서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페어레스 크리스탈 스컬이라 불리우는 이 수정해골은 파리의 인류 박물관에 소장 중이었다가 2006년 6월 23일에 개관한 캐 브란리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높이 11cm에 2.7kg의 무게를 지니고 있고 아래턱은 분리되지 않으며 1878년 알퐁스라는 탐험가가 기증했다고 합니다. 한편 2007년 조사로 표면에 기계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며 1867년에서 86년에 독일 남부의 보석의 마을이라 불리기도 하며 뛰어난 연마 기술을 자랑하는 이다 오버슈타인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정해골은 머리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수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구멍의 용도는 당시 이다 오버슈타인에서 수정해골과 동시에 만들고 있던 십자가의 연결 부위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소장 중인 더 브리티시 스컬은 1996년 영국 박물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위조품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저주의 해골을 연구하던 제인 윌시 박사가 말한 바로는 원래 소유자였던 유진 보반이라고 하는 고미술 수집가가 1886년 뉴욕의 옥션에 출품한 이 수정해골은 그해 12월 뉴욕의 보석점인 티파니의 공동 경영자인 앨리스라는 사람에게 매입된 후 다시 티파니로부터 존 에반즈라는 사람에게 매입되어 마지막으로 존 에반즈가 영국 박물관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해골 역시 이다 오버슈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주얼타운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다 오버슈타인.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1시간 반 거리의 인구 3만 5천 명의 소촌인 이 마을은 매해 전문 보석업자를 위한 보석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보석 가공 500년의 도시답게 세계 제1의 커터 기술과 각종 아름다운 보석 상품들 그리고 거짓 모든 상품들이 보석명을 따 가게 이름을 짓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낳은 세계적인 보석 가공 장인들과 예술가들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며 중세 이래 세계적으로 알려진 돌세공의 중심지이며 많은 수정가공 직공들 덕분에 현대의 과학으로도 지금껏 발견된 수정해골과 같은 것들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많은 수정해골들이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정황상 안나의 수정해골은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그 이외의 수정해골들 역시 대부분 거짓이거나 그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단 한 개만이라도 전 세계 13개 수정해골이라 불리우는 것이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